국토안전관리원의 고정입니다. 부실 점검 및 진단 평가 사례 순회 교육 터널 분야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지금 다들 자리에 계신지요? 이전에 설명한 이제 교량이랑 사명과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터널 분야랑 운벽 분야 사례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은 판 항목은 설계 도서 등 관련 서류 사전 검토, 가업 수행 계획서, 보고서 작성 체계 등입니다. 최근에 그 FMS에서 보고서를 용역별로 입력 대신 이제 시설물로 입력하도록 이제 유도를 많이 하면서 이 보고서에 이제 파일이 이제 누락되는 상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관조사 망도라든지 안정성 평가 관련 부분에서 이제 파일들이 누락되고 또 PDF로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 한글 파일을 PDF로 변환하면서 도면이라든지 그림 파일 등 이 보고서 수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FMS 올리기 전에 한 번 정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이제 터널이 단독 시설물로 발주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음 보시는 것 같이 터널, 교량, 그다음에 포켓 시설 등이 함께 발주된 경우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교량, 터널 그 교육이 함께 되기 때문에 이 교육만 이수하고도 그 가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함께 묶여서 발주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이제 진단이나 점검 분야는 대부분 이제 교량이 좀 시설물이 많다 보기 때문에 주 포커스가 이제 교량 부분에 많이 맞춰져 있어서 이게 실시 범위 확인 등을 할 경우 이게 교량 시설물만 이렇게 확인하고 터널이나 사면, 옹벽 등은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잘못된 사례 같은 경우에도 다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사전검토 내용에서 교량 부분만 확인을 하는 경우이고요. 또 이제 세부 지침에 보시면 이제 터널편 표 2.1 보시면 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대부분 이렇게 요 표만 딱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 이제 이 대상 시설물에 예를 들어서 정밀안전 진단 인데 요 표를 넣었으면은 이 모든 부대 시설물이 다 현행 현 용역에 이제 수행해야 될 가업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요 관련된 부분 꼭 요걸 이렇게 넣지 마시고 꼭 부대 시설이라든지 기본 시설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도로 터널에서 필요 없는 지하 정거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꼭 미포함으로 표시하시고 요걸 넣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세부지침 공통편을 보시면 이제 사전 검토 보고서에 꼭 포함돼야 될 사항으로 대상 시설물의 안전 점검 등의 실시 범위, 유지 관리 자료 보유 현황, 그다음에 가업 범위에서 기본 가업 항목, 선택 가업 항목, 기본 가업의 제로 시험 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시험 수량도 각 시설물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용역에 여러 개의 시설물이 발주됐을 때 각 시설물마다 이렇게 수량을 다 산출을 하셔서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되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뭐 터널이 한 6개 있는데 이렇게 그냥 세부지침 수량과 동일하다라고 식으로 이렇게 작성하시지 마시고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각각의 그 제로 시험 수량을 이렇게 산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 지침과 부합 여부입니다. 최근에 이제 내진 성능 평가가 좀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선 안전법 제12조 3항에 따라서 내진 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 성능 평가를 받지 않는 시설물에 대하여 진단 시 내진 성능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전 검토 보고서의 이 항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FMS 보시면 내진 설계 부분이 있고요. 내진 성능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내진 성능 평가 부분에서 미실시 또는 불확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 사전 검토 보고서에 내진 성능 평가가 예를 들어서 같이 발주되지 않았다면 꼭 관련 내용을 수록하셔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주체나 감독님과 꼭 협의를 먼저 진행하시고 그 가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요 관련돼서 이게 이제 업체는 요걸 안 했을 경우에는 점검 진단 업체는 피해가 없지만 관리 주체는 이제 이게 벌금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요 내용을 꼭 사전 검토서에 이렇게 수록을 하셔서 그 감독님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꼭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과업 수행 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 계획수 고려 사항으로 지침 제16조 1항에 관련하여 별표 8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꼭 과업 수행 계획서를 한번 작성하시고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이 항목이 빠졌다라면은 가업 수행 계획서에 더 추가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이거를 한번 작성하신 후에 검토하는 사항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럼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이제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서에 시설물의 현황표에 대해서 등록되도록 하여 있는데요. 요 시설물 현황표에는 중점 점검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붕괴 유발 부재 또는 보수 보강 부위 등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많은 이제 현황표에서는 이제 이 붕괴 유발 부재나 보수 보강 부위 등이 좀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 현황 참고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작성돼야 되는데요. 차기 점검 및 정밀 안전 점검 또는 진단에서 중점 점검 부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 안전 진단 실시 여부, 점검 결과 018조의 시설물의 중대 결함 등이 있는 경우 필요한 후속 조치 사항입니다. 요 참고 사항은 그 책임 참여 기술자 현황 아래에 들어가는 참고 사항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료 조사 분석의 적정성입니다. 평가 항목은 설계 도서 등 관련 서류 사전 검토, 보수 보강 및 유지 관리 관련 자료 조사, 기준 점검 진단 보고서 검토 분석 등입니다. 이 중에 이제 설계 도서 등 관련 서류 사전 검토에서 저희 세부 지침 공통편을 보시면 이 구조 계산서를 꼭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진단의 경우에는 구조 계산서, 지번 보고서 등이 대부분 포함이 되는데 점검의 경우에는 도면만 딱 수록을 하고 이 구조 계산서를 수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희 이제 세부 지침 보시면 구조 계산서도 수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점검이더라도 구조 계산서 수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표는 저희 세부 지침에 있는 표인데 정밀 안전 점검이나 정밀 안전 진단은 흐름표입니다. 많은 이제 보고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이 표를 그대로 이제 보고서에 넣으시는데요. 이 중 좀 중요한 게 기준 점검 진단 자료 검토에서 구조물의 견시 변화 확인입니다. 그리고 점검 방향 및 선택 가업의 항목 결정입니다. 그래서 꼭 이 사전 조사 다음에 현장 조사 하시기 전에 이 구조물의 경시 변화 확인, 그다음에 점검 방향 및 선택 가업 항목 등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게 그래도 그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수보강 이력에 보시면 대부분 FMS에 보시면 대부분의 보수보강 이력이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렇다라고 해서 보수보강이 없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이거는 이제 관리 주체에서 입력을 안 하는 경우고 특히 하자 기간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고서에 이 관련된 보고서를 보시면 기점검 이후 균열 단면 손상 누수에 대한 보수가 일부 실시하여 손상 물량이 감소하였다라고 이제 분석을 기술을 하셨는데 이제 이 보수 보관과 이 기술 내용이 이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적되는데 이런 지적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균열 0.3mm 초과나 이렇게 파손같이 중대한 손상에 대해서 보수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FMS에 자료가 없지만 관리 주체 이런 자료를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보수가 실제로 현장 조사에서 됐으면 그 자료를 요청을 하셔서 꼭 보고서에 수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외관 조사 및 결과 분석의 적정성입니다. 평가 항목은 하중 상태 등의 조사, 부재 변형 등의 조사, 손상, 결함, 열화 등 조사 및 외관 조사 망도 작성, 결함 발생 원인 분석입니다. 이 중 외관 조사 망도 작성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현장 조사에서 외관 조사 망도가 제대로 작성이 돼야지 이에 따른 이제 보고서 분석이라든지 상태 평가 등이 모두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외관 망도 작성에서 이제 저희 현재 평가 시스템상
지적사항이 보통 발생이 되면은 이게 상태평가랑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상태평가랑 그대로 이제 연계돼서 상태평가 부분에서도 한 번 더 감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관조사 망도를 작성하실 때 가장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누수를 조사하고 누수 현황은 이제 표기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수 현황은 이제 뭐 없음, 맺혀 있음, 뭐 흐름, 떨어짐, 뭐 분출 이런 식으로 A, B, C, D 2등급이에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이유가 전차에서는 누수 B였는데 현 점검에서는 누수 C가 되는 경우처럼 이렇게 진행성 여부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방리에서는 방리 깊이 및 조골재 손실 여부가 꼭 표기가 돼야 되고 측물림 및 방랑에서는 직경 또는 방랑의 깊이 그다음에 망상균열은 꼭 균열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관련돼서는 꾸준히 저희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요. 업체 이제 의견을 많이 들어보면은 망상균열 같은 경우는 0.1에서 0.2mm라고 이렇게 표시를 보고서에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많은 이제 대답인데 그게 이제 저희가 망상균열 이 균열폭에 대한 그 터널 부분의 상태평가 기준이 변경된 게 2018년쯤 되는데요. 그래서 그전에는 0.1에서 0.6mm 균열이었으면 B등급이 되지만 현행에서는 0.2는 A등급, 0.2mm는 B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였어도 실제로는 외관물 조사망도에서는 정확하게 0.1mm인지 2mm인지 표기가 필요로 합니다. 뭐 최근에 또 이제 그 굴착 터널 나툼 라이닝에서 그 시공유인부에서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어느 분은 방리, 어느 분은 방락, 또 파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많이들 작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방리로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부지침상 이게 방리니까 방리 깊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또 지적을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세부주의에서 말하는 방리가 아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보고서에는 이게 이제 세부지침에서 말하는 방리가 아닌 경우에는 이 명칭을 좀 다른 걸로 표현을 하셔서 외관자 조사 망도를 작성하신다든지 보고서에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방리라고 이렇게 외관 조사 망도를 작성을 하시면 다른 사람이 이걸 진단하지 않은 다른 분이 봤을 때는 이걸 방위 손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이게 만약에 이 조인트 부분에 발생해서 세부주시에서 말하는 방리가 아닌 경우 방리라고 기존에 표현을 하더라도 이 금회차 조사하실 때는 이거를 다른 용어로 바꾸셔서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고서 등에 수록을 하셔서 꼭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점검문 진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각 관리 주체마다 이 외관조사 망도 작성법이라든지 손상물량 작성법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작성법이랑 세부지침이랑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뭐 지자체 거인데 이렇게 금에 조사된 거는 빨간색, 기존에 조사된 거는 검정색, 그다음에 보수된 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손상 물량표로 그게 뭔지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방리 깊이 이런 부분은 이제 쓸 데가 없다든지 누수를 표현할 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리주체 이제 양식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상태평가 부록에 요 항목에 대해서는 이게 누수 B로 평가됐다. 이게 누수 B다. 이런 개개인 항목에 대한 개별 평가 파일이 또 추가로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차수에 조사하시는 이제 점검이나 진단하시는 분께서 아 이게 전차에서는 누수 B였는데 이번 차수에서는 누수 C가 됐구나. 이게 좀 증가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으로 양식을 더 만드셔서 하나 여분으로 더 이렇게 부록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현장 비파괴 시험, 제어 시험 등 각종 시험 분석의 적정성입니다. 평가 항목은 조사 시험 항목의 선정, 조사 시험 방법 및 수량, 조사 시험 결과 분석의 평가입니다.
저희 세부지침 공통편에 보시면 이제 시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모든 현장 진로 시험 및 실내 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 형태의 정밀 안전 점검, 긴급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저희 그 기본 가업에 들어가는 이제 시험들 같은 경우는 세부 지침에서 이렇게 시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함된 항목들이 포함된 네, 시험 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저희 국토안전 관련해서 평가 사항으로 이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점검 진단 관계자분들이 이 시험 보고서 자체를 양식화해서 모든 보고서에 넣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들 중 이제 탄산화 시험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깎아내면서 한 경우, 뭐 드릴링으로 한 경우, 그다음에 코어를 직접 채취해서 활렬로 한 경우 등인데 이 시험 보고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드릴링으로 했다라고 하고 실제 사진첩이나 보고서는 뭐 활렬로 한 걸로 이렇게 작성하는 등 이게 좀 다르게 작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에 실제로 한 그 시험 방법에 맞춰서 이 내용을 모두 고쳐서 시험 보고서, 사진첩 이렇게 모두 다 일치되게 같은 시험 방법으로 하게 일치되게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터널의 이제 기본과업 제로 시험 기준 수량을 보시면 좀 최근 부식도랑 균열 깊이에 대해서는 책임 기술자 판단에 따라 조사 및 수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기본 가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미실시한 경우에는 꼭 미실시한 사유에 대해서 꼭 의견을 꼭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철근 부식도 시험을 이제 실시하지 이 자체가 이제 뭐 일부 좀 구조물의 파괴를 유발하기 때문에 철근 부식 노출 등이 조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왜 안 했는지 꼭 기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반발 경도 시험이랑 초음파 전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장소에 그라인딩, 요철 제거 등을 해서 이제 시험값을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분들이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 이제 평가를 위해서 이게 한두 포인트만 이렇게 실제로 요철 처리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 안쪽으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거 확인 조사 좀 나가 보면은 그 전 점검이나 진단에서 앞에 한 세 포인트만 이렇게 글라인딩을 하고 요철 처리를 하고 시험을 하고 그 안쪽으로는 쭉 안 했을 경우 그 다음 점검이나 진단에서는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이제 감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 정도는 시험 위치를 점검이나 진단하는 업체로부터 받으신 후 그 위치에서 확인을 몇 군데만 해보시고요. 실제로 안 됐다면은 그걸 요청을 하셔서 한 번만이라도 이게 만약에 전 구간에 걸쳐서 이런 글라인딩이나 요철 제거한 자국이 나오면 다음 업체 같은 경우는 이걸 확인을 하는구나라고 싶어서 대부분 이렇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독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험 위치를 점검이나 진단 업체로부터 받아서 꼭 실제 현장을 나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지 이게 제대로 된 시험값이 이제 나오도록 시험을 그 이후에도 쭉 하도록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사각형 친 부분에 이제 그 반발 그 경도 시험한 부분에 대한 그래프가 일치하고 빨간색 부분에서 또 똑같이 일치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 이거나 아니면 이거는 실제로는 실험을 하지 않고 단지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엑셀 작업을 통해서 보고서 그 작성하는 기초 자료를 이제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저희 이제 시한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제 거의 없지만 이제 가끔 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감독하시는 분이 한 번 정도는 이 포인트가 진짜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쑥 한번 보셔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조 해석 안전성 검토 등의 적정성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밀 안전 진단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항목으로 평가 항목은 이제 위치 선정, 해석 조건, 그다음에 모델링 및 해석 방법, 내력 관점 및 안전성 검토 결과 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안전성 검토 위치의 선정 사유가 이제 누락돼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경우는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화살표로 위치만 딱 표시를 하고 왜 여기를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잘된 사례를 보시면 이제 뭐 배수 현황이라든지 손상 현황, 그다음에 여기를 왜 여기를 이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사유 등을 이렇게 자세히 적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정 사유를 적지 않으면 이제 이 다음 차수에서는 여기를 왜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이거는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터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토사미 안반 물성치가 이 안전성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토사미 안반 물성치를 점검이나 진단 등에서는 실제로 실수를 해서 집안 집안 실내 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물성을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꼭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 토사나 안반 물성 하나만 살짝만 바꿔도 이제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A등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반발이라든지 총파법 등에 의해서 그 추정 강도 산정이 가능하고도 철근 같은 경우도 철근 탐사를 통해서 실제로 배근이 제대로 됐는지 등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나 철근 배근 같은 경우는 꼭 탐사를 하셔서 현 상태의 시설물이 물의 안정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조사가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계약 조건 등에서 기존 자료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장이 74K K080에서 74K158 위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의 시공이나 설계 당시에는 이제 4 플러스 989 위치가 되는데 이렇게 처음 검토 조건에는 현재 유지관리 스테이션을 넣고 검토할 때는 설계 스테이션을 이대로 사용해서 넣으면 이제 이 두 개의 스테이션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업 범위 외의 시설물을 꼭 한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행 유지관리 스테이션으로 꼭 최신화하셔서 이 보고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설계 도선 등이나 기존 정밀 안전 점검 등 보고서 자료를 이용해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실 때 제로 시험 및 현장 조사 내용을 종합한 이제 책임자 의견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제 이게 안전성 검토 자체가 현 상태의 구조물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무리 그 전 자료를 검토를 하시더라도 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최근 상태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천단부에 이제 누수미 백태가 있으면 지하 수위가 천단부까지는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합리적인데 설계 당시 어깨부까지만 있다라고 해서 검토를 어깨부에 있는 까지 지하 수위가 되어 있는 설계 당시 걸 검토를 하고 그래서 만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현 상태의 검토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꼭 책임자 의견을 통해서 지하 수위가 천단부 이상에 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천단부 이 안전성 평가 등의 선택 가업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그 책임자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연계돼서 이제 안전성 평가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딱 이렇게 이 안전성 평가해서 공칭강 극한 공칭하 중에서 핀 모멘트 충력 전단력 모두 만족한다 해서 오케이 해서 A 등급 B 등급 이런 식으로만 이제 등급을 사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와 다르게 이제
저희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설계일 때는 이게 맞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볼 수가 없거든요. 특히 터널 같은 경우에는 라이닝 내면에 있는 지보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뭐 GPR 탐사라든지 아니면 그 터널 라이닝에 나타난 징후 등을 모두 다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책임자 의견이 안전성 평가 그 등급 선정할 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스나 라이닝에서 이 전단력 검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이제 터널 세부치를 보시면 휠 모멘트나 전단력 등을 고려하여 안전 등급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전단력 꼭 전단력에 대해서 검토도 꼭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 전단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 보강이 마땅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면 확대를 해야 되지만 뭐 차량 한 개라든지 아니면 시설 운영 중인 터널에서 단면 확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NG가 나면은 많이들 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전단력 부분에 대해서 빠진 경우를 한번 이렇게 추후 계산으로 다시 이제 간략 계산으로 해보면 NG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C등급이나 D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러 뺀 것처럼 전단력 부분은 빼고 저 우측 사례와 같이 그냥 흰 모멘트만 딱 검토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전단력 부분은 꼭 검토를 하셔서 수록을 하셔야 합니다.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입니다. 평가 항목은 결함 항목별 원인 추정, 부재, 부위별 원인 추정입니다. 근데 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교량이랑 좀 다르게 이제 부위별 원인 추정이 좀 이게 평가 항목으로 나와져 있어서 요게 이제 몇 번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이제 점검이나 진단 그 업체들이 이제 이거를 뭐 벽체부, 어깨부, 뭐 천단부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뭐 공법에 따라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보강 유무에 따라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라이닝 공동구 부대 시설에 따라 나눈다든지 등로만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확실히 다른 경우에 좀 나눠서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꼭 뭐 벽체부, 어깨부, 첨단부 이런 식으로 꼭 세부화하지 않아도 이렇게 공법별로만 이렇게 나눠서 원인 추정을 하셔도 크게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그 원인 추정을 안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라이닝 손상 이런 것들이 발생했지만 이제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만 하시고 원인 추정이 안 돼 있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평가 결과의 적정성입니다. 평가 항목은 상태 평가의 결과,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 등급의 지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관조사 망도에서 지적된 경우는 이 상태 평가 결과에서 같이 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기서도 이제 구조물 형식에 맞는 평가 기준 적용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지하차도에서 박스 구간은 터널을 평가하고 U타입 부분은 온벽으로 평가되어 있는 거나 정거장 부분에서 그 터널 주변 점수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 이 부분 등에서 많이들 실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등급의 지정인데 여기서 이제 지침 제 29조 2항에 이전 안전 등급보다 하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등급이 상향됐을 경우 기존보다 꼭 왜 상향됐는지에 대해서 꼭 사유가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이 상태 평가 부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터널과 교량이 그 교량 및 터널반으로 이제 동일한 교육을 이수하면은 이제 두 개 시설물을 모두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부시점 교량편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거저 상태평가 기준이 그 2017년도 이때의 터널 상태평가 기준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교량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교량으로 상태평가를 하시다가 터널 한두 개 있는 시설물을 같이 똑같이 평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 이제 균열폭 0.3mm 균열에 대한 상태 평가 경우 이제 터널은 B가 되고요. 교량은 C고 옹벽에서는 D가 됩니다. 해서 이 세부 지침마다 이게 각각 똑같은 손상이더라도 이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터널 시설물은 꼭 터널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철근 노출 같은 경우에도 면적률 5%의 경우에는 터널은 B, 교량은 C, 옹벽은 또 B입니다. 파손 및 손상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터널은 깊이 또는 면적으로 해서 깊이를 조사하든 면적을 조사하든 둘 중 하나만 해도 되지만 옹벽 같은 경우는 깊이와 면적률을 둘 다 해서 같이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마다 이게 미묘하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 시설물에 맞는 이제 세부 지침에 따라서 상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선택가압이 영화물 함유량 시험이 미실시된 경우 이제 정밀안전 점검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책임 규칙 판단에 따라 전차 보고서 자료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라이닝 결함지수 총점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실시하고 총점을 이제 조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터널 상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태 평가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결함 점수를 선정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결함 등급을 선정을 하는데 이게 좀 특이하게 그 1단계에서 같은 점수인데 등급 2단계에서 그 결함 등급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들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이 파손 및 손상, 방리, 층분리 및 방납, 백태, 재료 분리에서 A랑 B 등급이 모두 결함 점수 0.2이지만 실제로 A랑 B가 상태평가에서 말하는 A랑 B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A인 경우에는 손상이 없는 경우이고요. B인 경우에는 이제 손상이 있으나 이제 경미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 나누기 위해서 2단계 평가에서 이렇게 A, B가 나누도록 되어 있으나 보통 이게 0점으로 이렇게 다 돼서 다 A로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함 점수는 같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이게 어떤 등급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2단계 상태평가가 터널에 있기 때문에 요 2단계 하실 때도 꼭 그 등급에 맞게 작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FMS 고유 시설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시설 고유 번호가 있는 시설물마다 유지관리 전략도 매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상태평가 유지 보수 보강도 입력을 하셔야 되고 이거 정밀안전 점검 이런 점검 주기에 맞춰서 계속 유지가 실적도 내셔야 되고 이렇게 다 모두 이 FMS에 있는 시설물 번호에 따라서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FMS 시설물 번호가 다른데 함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가장 많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터널 같은 경우는 상행 터널, 하행 터널 해서 시설물마다 각각 입력되어 있어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A 터널 상행, A 터널 하행해서 관리 주체라든지 이런 요구에 의해서 A 터널의 상태 평가 등급은 뭐다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감독이나 관리 주체가 요청하실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그걸 해주셔야지 FMS 등록 시설물의 이제 등급 산정이라든지 이런 점수 입력할 때는 각각 이제 상행에 대해서 0.28 B등급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하행에서는 0.35에 대해서 해서 C등급을 입력해 주셔야지 되지 이거를 합쳐서 상행, 하행 전부 다 0.296 B등급이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잘못된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관리치가 요청이 있다라고 하면은 꼭 이거를 그렇게 해주더라도 조합 결론이나 FMS 입력, 그다음에 앞장에 있는 결과표 등에서는 각 시설물에 맞는 여기까지 적정한 부분까지만 해서 넣으시고 이거는 이제 추가로 상태평가나 해서 더 넣어주신 걸로 작성이 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심의하고 잘못된 부분 심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조치로 나가는 부분 중 가장 터널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지하차도 부대 시설은 타입 옹벽으로 상태평가는
옹벽에 따라서 하라고 이제 저희 세부 지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냥 유 타입도 같이 터널로 이렇게 상태 평가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이게 간단한 실수에 의해서 이게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이게 결과를 크게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꼭 이 지하차도 하실 경우에는 유타입 옹벽 같은 경우는 꼭 옹벽 세부 지침을 따라서 상태 평가를 적용하셔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제 지하 정거장 및 지하 역사해갖고 지하철이나 뭐 철도 시설물 하시는 경우인데요. 요 같은 경우도 개착으로 지하 정거장이나 역사가 시공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 주변 상태 점수대에서 지방 상태랑 공동호 상태가 빠져서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렇게 그 개착 지하 정거장을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이제 객차 터널로 해서 지방 상태나 공동 상태를 적용해서 실수하시는 경우가 이제 가장 많으시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지하 정거장 부분을 이제 개착으로 하지 않고 뭐 2하치라든지 3하치 터널로 이렇게 나트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신설되는 그 철도 터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 경우에는 또 굴착 터널의 지하 정거장, 지하 역사 같은 경우에는 또 굴착 터널 세부 방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또 그 집안 상태라든지 공동 상태를 또 포함하여 점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시설물에 맞게 그 기준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보수 보강의 적정성입니다. 이 항목 또한 이제 그 정밀한도 진단 부분에만 있는 항목으로서 평가 항목은 이제 보수 보강의 필요성 판단 및 수준의 결정, 보수 보강 공법의 선정 및 우선순위의 결정, 유지 관리 이 방향 제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다들 다 작성을 잘 하시는데요. 이제 좀 유의해야 될 게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공법을 선정할 시에는 이제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도록 이제 저희 지침 제33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유지 관리 방안 제시에서는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저희 세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유지 관리 방안 작성하실 때 터널의 일반적인 것들을 쭉 작성을 하시고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일반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시설물에 맞는 이 시설물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작성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수 보강 우선 순위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라고 보수에 기술하고 실제 보수 보강 및 계력 공사비를 산정할 때는 다른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거를 많이 이제 틀리시는 부분이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량이랑 터널이 같이 발주돼서 요 보고서도 이 우선순위가 교량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교량 12개, 터널 2개 이렇게 발주된 시설물이었는데 교량 뻘쭉 우선순위를 작성하고 터널도 교량이랑 우선순위를 똑같이 작성해서 이제 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꼭 우선순위는 이제 터널 걸 만약 작성하셨으면 이 순위에 맞게 보수 순위에 맞게 우선순위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경우가 우선순위는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우선순위를 미제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뭐 0.3mm는 뭐 1순위로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실제 이런 계열공사비 같은 거 뽑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없이 그냥 쭉 뽑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부분이 이제 보수 보강 적정성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실수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종합 결론의 적정성입니다. 종합 결론 평가 항목은 종합 결론, 그다음 사용 제한 등 안전 및 유지 관리 필요 사항의 조치 등입니다. 이제 그래서 종합 결론에서 안전 등급의 지정인데요. 요 안전 등급의 지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MS 시설물 번호가 있으면 그 시설물 번호에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개 A라는 시설물에 뭐 8개의 공구가 있어서 8개의 공구에 따로 전부 다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안전 등급 지정을 그 8개 공구를 따로 지정을 하시면 안 되고 그 FMS 시설물 번호 있는 그 시설물 하나로 통합해서 만드셔야 되고 또 반대로 시설물 번호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의 안전 등급을 산정을 해서 그걸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적용을 하셔도 안 되고 꼭 유의하셔야 될 거는 FMS에 등록되어 있는 그 시설물 번호에 따라 안전 등급 지정이 각각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사용 제한 등 필요성 여부, 유지 관리, 특별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은 이게 대부분 다 세부 지침에 꼭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항목 등은 확인하셔서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옹벽부 분야입니다. 옹벽부 분야는 이제 터널 분야랑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 겹치지 않는 외관 조사 부분이라든지 평가 관련된 항목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조사 결과 분석의 적정성인데 하중 상태 조사에서는 옹벽 같은 경우에는 배면의 변화하는 상태, 사면의 변형, 배수로 및 배수공 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옹벽 같은 경우에는 옹벽 자체보다는 이런 배수공 등이 막혀서 일어나는 변형, 그다음에 옹벽 상부에 있는 사면 등에서 뭐 사면이 뭐 붕괴 등에 의해서 옹벽이 같이 붕괴되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태 조사가 꼭 필요로 하고 부재 변형 등의 조사에서 터널은 이 부분이 별로 없지만 이제 옹벽 같은 경우는 수중 측량, 성형 측량, 신축 이의 변형, 배부름 등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꼭 필요로 합니다. 이제 사례 위주로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제 치마 활동, 계획 선형, 오차 등에 대해서 다 양호하다라고 했지만 이제 요 양호한 근거 등이 모두 보고서에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호하다고만 작성이 되시면 안 되고 꼭 왜 양호한지 아니면 왜 불량한지에 대해서 꼭 보고서 작성이 필요로 합니다. 외관 조사 및 결과 분석의 적정성 부분에서 이제 외관 조사망도 작성인데요. 특히 옹벽 같은 경우에는 터널과 다르게 관리 주체가 민간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민간에서도 특히 이제 학교, 아파트 아니면 뭐 교육청 이렇게 이제 토목이나 건축 이런 기술직이 없는 부분에서 이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대충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와 같이 그냥 누수가 있는데 이게 뭐 누수의 크기는 어떻고 뭐 상태는 어떻고 이런 등이 전혀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외관자 조사 망도가 작성이 되면 이제 상태 평가도 당연히 이제 신뢰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꼭 외관 조사 망도 작성하실 경우에는 세부 지침의 기준에 맞춰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옹벽에서 가장 많이 이제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옹벽에서 또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이제 전차의 잘못된 사항을 금요에 그대로 가져다 놓고 금요에 조사한 것만 또 제대로 넣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차 이렇게 다 조사됐는데 여기 이제 누수 3개가 새로 생겼는데 그 누수 3개는 금요에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맞춰서 또 제대로 넣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차가 잘못됐을 경우 이번 차수까지 잘못되는 경우가 옹벽의 경우는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파괴 제로 시험 등 각종 시험 분석의 적정성인데요. 요 부분에서 이제 공통 부분에 측정 분할, 성형 및 수준 측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옹벽의 종류에 따라 뭐 보강 통보계 같은 경우에는 뭐 블록 및 보강제도 시험을 실시해야 되고 서축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축계가 맞게 이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들 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 들어와서 이제 스마트폰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각도도 되고 다 이렇게 돼서 이런 강파기등을 사용 안 하시고 그냥 이런 각 스마트폰으로 다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세부 지침에 보시면 이 진단 장비는 각 교정 주기에 맞춰서 교정을 한 장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정 주기가 그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하여서 그러니까 점검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측정을 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결과의 적정성입니다. 이제 공벽 같은 경우는 이 쇄골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시면 이 보고서를 보시면 이 쇄골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해서 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검 진단 업체가 중대결함으로 관리 주치의 보고까지 됐는데 상태 평가에서 보시면 이제 최대 이제 B등급을 부여해서 실제 손상과 맞지 않게 예, 평가가 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잘된 사례랑 잘못된 사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옹벽의 세부 지침을 보시면은 이제 뭐 쇄골이라든지 염화물 함량 시험 같은 경우 안 했을 경우 염화물 함량 시험을 안 했을 경우 또는 쇄골은 뭐 포장면 등으로 사실상 이 쇄골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분목값에서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서에 실려 있는 사진인데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태글 부분의 점수를 다 0점으로 해서 등급을 좀 상향 좋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준비한 자료는 모두 말씀드렸고, 뭐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지금 채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